모든 존재의 측면에는 패턴, 원자, 은하, 음파 및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모두 반복되는 보이지 않는 틀을 따릅니다. 자연은 우연히 행동하지 않으며 작용하는 것만을 재생산합니다. 이것은 의식에도 해당됩니다. 주에 깊게 관찰하면 다른 진동을 발산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습관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멀리 떨어진 장소와 다양한 맥락에서도 서로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조화를 이루면서 특정한 패턴을 따르는 개인들입니다. 소리가 주파수에 반응하는 것처럼 영혼도 특정한 빈도로 진동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중심과 함께 존재, 진실성 및 정열의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에너지장이 변화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은 집단 무의식과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 공간에는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상징, 진리 및 보편적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야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진동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높은 진동을 가진 이들이 공유하는 13가지 공통 습관을 알아볼 것입니다. 영상의 끝에서 만약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이 패턴을 인식한다면 놀라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은 경험할 때 공명합니다. 이를 경험하는 사람은 진정한 것과 조화롭게 진동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자마자 세상으로 뛰어듭니다. 휴대폰을 켜고 생각은 급히 흐르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에 연결됩니다. 그러나 높은 진동으로 진동하기 시작하는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먼저 정렬한 후 행동합니다. 먼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제공한 후 다시 자신 안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집중하는 순간에 기본적인 것이 조직되며 마음은 느려지고 숨은 하나의 길이 되며 몸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귀 기울이는 일에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명상은 단절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시끄러운 하루를 보낸 후 자신의 주파수를 듣기 위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시각화는 이 개념 내에서 통제의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며 방향을 제공하고 과도한 것을 정화하며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더 의식적인 이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명상과 시각화를 개인적인 실천으로 활용하여 진동을 정렬하게 됩니다. 이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이빙하기 전의 모습처럼 그들의 일상의 공원처럼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근 적극적인 상상을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연결로 인식했으며 이는 심리가 내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입니다. 진정한 의도로 생성된 비전은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는 자아의 한 부분에 접근하게 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 실천은 전적인 침묵이나 완벽한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 미팅 전에 샤워를 하면서 또는 일을 하는 중 잠깐의 휴식 시간에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느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반응은 줄어들고 감지하는 능력은 더 커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더 쉽게 이탈하게 되며 비정렬된 자신을 인식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진동이 조정되는 것은 채널이 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 의도, 존재가 하나의 경청의 순간에 결합될 때 뭔가가 변하고 전에는 통제할 수 없었던 삶이 당신의 리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높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습관은 고립을 정신적 재조정을 위한 도구로 찾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선호도 또는 내향적인 성격의 특징이 아니라 에너지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가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돌봄의 형태입니다.
공동생활은 헌신을 요구하고 이 헌신은 때로 완전한 침묵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마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고독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동료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진정한 경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다는 점도 깨닫습니다. 융은 개별화 과정을 깊이 고독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자아와의 접촉은 동이나 박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간격, 방해 요소의 부재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물러나거나 사라지며 장벽을 세우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며 지나치게 설명하지 않고 초대를 거절합니다. 가면이 필요 없는 이 친밀한 공간에서 감정이 구조를 재편성합니다. 직관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맑음이 소환되지 않고도 드러납니다. 몸은 마음과 조화를 이루고 마음은 영혼과 조화를 이룹니다. 고독은 섬세한 경청의 맥락이 됩니다. 일상적인 분주함으로 억제되었던 모든 감정이 그 장소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판단 없이 해결하려는 급한 마음 없이 단순히 인지하려는 의도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진동을 발산하는 사람들은 침묵이 비옥한 토양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꽃 피울 수 있는 공간에서 이 환경을 내면에 간직한 사람은 더 순수하고 온전하며 가벼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높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세 번째 습관은 그들이 신체를 감정적이고 에너지적인 성전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몸으로 이해합니다. 단지 마음이 아니라 모든 고통은 원인이 있고 모든 긴장은 이야기를 전하며 신체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영혼을 침묵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몸과의 이러한 연결은 미적 숭배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가 진동의 기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생겨납니다. 물질은 영혼을 지탱합니다. 몸이 불안정하면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다. 몸이 지쳤다면 아무것도 존재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먹는 것은 더 의식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들은 더 존중하며 잠을 자고 더 주에 깊게 숨 쉬며 신체가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 열린 소통의 언어임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그곳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들은 종종 문제를 인지하기 전에 배, 허리 또는 수면에서 이를 감지합니다. 복잡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이를 감지하고 에너지가 경직되며 호흡이 빨라지고 이러한 신호를 인지함으로써 멈추고 듣고 조정합니다. 윤근 증상이 무의식이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말했고 이 의미에서 몸은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통, 피로, 강박, 경직, 이 모든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더 의식적인 사람은 증상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해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몸에 대한 인식은 모든 것을 혁신합니다. 식사는 재연결의 의식이 됩니다. 춤, 산책 또는 스트레칭과 같은 움직임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닌 흐름의 해방으로 여겨집니다. 샤워조차도 단순한 육체적 정화가 아닌 에너지 정화의 순간이 됩니다. 가장 매혹적인 점은 몸이 조화를 이룰수록 직감이 더 명확해지고 존재감이 더 가벼워지며 에너지가 더 일관성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사소한 세부사항이 아니라 안테나입니다. 높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안테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이 아프면 에너지가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록이 발생할 때 정신은 주목을 끌기 위해 노력하며 그를 돌보는 것은 허영의 제스처가 아니라 악기를 조율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몸은 영혼의 집이며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진동의 환대를 위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높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의 네 번째 습관은 진정한 내면의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를 쓰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듣는 방법입니다. 흩어져 보이는 생각들이 형체를 갖추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생각과 글쓰기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은 종종 순환적인 과정입니다. 마음은 같은 주제로 돌아가기 쉽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패턴을 복제합니다. 그러나 단어를 종이에 쓰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습니다. 문장은 생각이 숨기려고 했던 것을 드러냅니다. 글쓰기는 존재를 의미하고 높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진실만이 주파수를 높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하루를 이야기하기 위해 노트를 여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트를 펼칩니다. 글쓰기는 자신 안에 있는 횃불을 켜는 듯합니다. 텍스트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는 수단이 됩니다. 잘못 해석된 꿈, 비정상적인 감정적 반응, 갑자기 떠오르는 직관 등 모든 것이 종이에 고정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상징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내면의 이미지를 목소리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즉시 접근 가능한 정신적 내용과의 대화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을 그는 적극적 상상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환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소통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경청의 상태에서 글을 쓸 때 발생합니다. 자아와 더 깊은 무언가 사이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텍스트가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문장들, 흩어진 아이디어들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뭔가 구조화되기 시작하고 패턴이 드러나고 두려움이 언급되며 이전에 억눌렸던 욕망이 예고 없이 나타나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어떤 대화로도 보장될 수 없는 명료함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노트북 안에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오직 진실될 필요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습은 스타일이나 문학적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매일 서로 만날 의지가 필요합니다. 비록 그 만남이 불편하더라도 종종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이미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한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글쓰기는 이렇게 의식이 되며 개인화의 형태가 됩니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무언가가 정렬됩니다. 영혼이 들리고 마음이 숨쉬고 진동이 변화합니다. 그것은 기적 덕분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진동에 있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일반적인 습관은 그들이 소비하기로 선택한 내용에 대한 신중함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박탈하지 않지만 그들이 흡수하는 모든 것이 그들의 진동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읽고 보고 듣는 것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모든 단어와 이미지, 소리가 기호로 작용함을 이해합니다. 칼 융이 가르쳤듯이 기호는 무의식의 고유한 언어를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그냥 비디오가 아니며 아무것도 그냥 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흔적을 남깁니다. 진동의식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분야가 기음뿐만 아니라 자극, 의미 및 존재로부터도 영향을 공급받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이고 반복적이며 혼란스러운 콘텐츠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내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무딘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더 큰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들은 기성의 공식을 찾지 않으며 불안으로부터 영향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시각을 지원하고 확대하며 재조직하는 것을 찾습니다. 한 책은 거울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 팟캐스트는 자극제가 될 수 있고 한 비디오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린 것의 알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고품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흡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타임라인을 스크롤하거나 몸 안에 무게를 남기는 무언가를 본 후 그 미세한 영향을 느끼고 무시하지 않기 위해 그 효과를 감지하고 처리하며 필요할 경우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융근 무의식이 모든 것을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지 않거나 공격적이며 허무한 자극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무의식은 반응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분산되고 다치게 됩니다. 반대로 상징으로 가득 찬 이미지에 노출되면 무의식이 재편성되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기운이 상승합니다. 높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은 콘텐츠를 조율의 수단으로 간주하며 과잉의 시대의 진정한 돌봄은 친밀하고 직관적이며 윤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릅니다. 이 콘텐츠와의 연결은 경직되지 않고 의식적입니다. 때로는 멜로디가 충분하고 다른 경우에는 침묵이 필요하며 어떤 텍스트는 잊혀진 무언가를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반응하고 경청합니다. 이들에게 소비는 탈출이 아니라 진동의 표현입니다. 각 결정은 그들이 발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며 시끄러운 환경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영혼은 자신의 진리를 지탱해주는 것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높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6번째 행동은 그들이 의사소통하는 힘으로 침묵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이 없어도 환경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들입니다. 이 행동의 특이점은 그것이 이성적인 선택이나 전략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내적 평화에 도달했을 때 진동은 언어와 관계없이 고정되며 종종 이 진동은 어떤 담론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침묵을 메우려 서두르지 않으며 피상적인 주장이나 성급한 판단으로 불편함을 덜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특정 순간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지지합니다. 이 침묵은 차갑거나 먼 것이 아니라 의도, 경청, 존재가 가득한 풍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그 존재 속에서 평화를 찾고 다른 이들은 멀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소음이 사라질 때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적인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투사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인격의 하위 기능은 에고의 통제를 넘어 드러나며 종종 가장 진솔한 메시지가 오가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이 사람들은 소통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을 항상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몸은 대신 표현합니다. 호흡의 리듬은 그 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한계가 아닌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미세한 제스처마저도 정교한 윤리를 내포합니다. 그들은 연기를 하지 않으며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적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때로는 침묵이 잘 정리된 논증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합니다. 어떤 존재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식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내적인 일관성의 결과입니다. 에너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생성되며 이 일관성은 수사학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견 충돌을 피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침묵은 비어 있지 않으며 선택입니다. 대화가 과도한 상황에서 이 조용한 존재는 반영자로 작용하며 그가 반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리는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고진동의 사람들의 7번째 습관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물처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드라마를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에너지장은 끊임없이 주목해야 할 영혼에 살아있는 확장이며, 이는 기술을 쌓거나 영적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청입니다. 에너지가 무겁게 느껴질 때 그들은 이를 인지합니다. 환경이 억압적으로 변하면 물러나기를 선택합니다. 불균형이 있을 때 그들은 상황을 재조정하는 데 헌신합니다. 이러한 관리가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친밀한 연결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일상에서 에너지 관행을 통합합니다. 마치 체계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잠자리 전에 허브 목욕을 하거나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직관이 제한하는 곳에 놓인 크리스탈, 환경을 정화하는 음악, 힘든 날의 목덜미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 에센셜 오일. 이러한 행동은 강제가 아니다. 모두 언어의 형태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 살아있는 상징, 이미지, 사물, 그리고 의식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융에게 상징은 순수한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개념의 표현을 의미하며 단순한 미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행동한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되며 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친화성으로 신호를 인식하고 그에 반응한다. 목욕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배출이며 재탄생이다. 피부에서 느끼는 태양의 감촉은 단순한 열이 아니라 재정열이다. 맨발로 걷는 것은 단순한 미적 선택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과의 연결이며 몸이 감지하는 것이다. 모든 경험에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다. 그들의 에너지는 엄격한 기술보다는 의도에 달려 있다. 그들은 작동하는 것을 듣고 느끼며 적응하고, 순간이 요구하는 것을 존중하여 의식을 수정한다. 그들은 특정한 실천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그것을 통해 조정된다. 이러한 주의는 비밀이 아니지만 과시도 아니다. 조용하고 개인적이며 그들의 일상에 통합된 부분으로, 양치질처럼. 그들은 중심에 남아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소홀히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에너지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인식하며 단순히 그것을 살아간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떤 단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는 데 헌신하며, 이는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들은 빛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높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습관적인 8번째는 자신을 더 의식적인 버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으며 과거의 경험 뒤에 숨지 않는다. 그들은 고요한 불안에 이끌린다. 그들은 평화롭게 보이려 하지 않으며 진정성을 원한다. 이 여정에는 결론이 없다. 도착선이나 인증서, 계몽의 인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행만이 있을 뿐 순환, 낙오, 그리고 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이 자신들을 실수에서 면역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에서 벗어날 때를 더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편집증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자가 항상 다시 통제권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과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더라도 때때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숨기기보다는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치유합니다. 칼 융은 인생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개별화, 즉 자신을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행은 직선적이지 않으며 그림자와의 대면, 자아와의 대화, 그리고 오래된 정체성의 붕괴를 요구합니다.
높은 정서적 정신적 진동을 가진 사람들은 빛이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선택을 재조명하거나 사과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정렬할 때마다 자신의 진동이 정제되고 일관성은 스스로를 진실하게 관찰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착각하지 않으며 자신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이미 그렇게 했고 어쩌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이제 그들이 자신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를 알고 있으며 돌아올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탐구는 분주하지 않으며 결핍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대한 열망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더 큰 진실성을 가지고 서로를 지지하고 더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더 명확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보다 적절한 말과 더 진솔한 행동을 추구합니다. 이는 이상주의 때문이 아니라 진실성을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이 자각을 존경받기 위해 추구하지 않고 불일치 속에 살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진리의 맛을 음미했고 이제는 얕은 삶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외면이나 의식, 언어와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는 진동을 발산합니다. 이는 자신의 모순들과의 친밀감에서 비롯되는 진동으로 그만큼 밀도감 있고 깊이 있으며 일관성 있습니다. 높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의 9번째 특성은 공격성에 의존하지 않고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경직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는 더 깊은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갈등을 피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찾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배웠고 한계가 없다고 해서 친절함이 아니며 오히려 자기 파괴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이 설정하는 경계는 긴 설명이나 불안한 정당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명확히 드러납니다. 단단한 몸과 안정된 존재로 나타나죠. 이런 아니오는 결론이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가 이미 알아야 할 것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정신의 그림자 측면을 억누르고 이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억누르며 지나치게 참았다가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반면 그림자를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은 폭발하기 전에 불편함을 인식하고 분노가 대신하게 되기 전에 스스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잘라내는 것이 아닌 경계를 설정합니다. 두 가지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반응은 잘라내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존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 조직된 진동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몸, 회피하지 않는 시선, 이 지점부터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존중받는 것뿐입니다. 라고 전달하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수용적이지 않을 때 물러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극적이지 않게 이해받고자 하지 않으며 이해는 더 이상 요구가 아닌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가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는 것을 드디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불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몸은 모든 것을 감지하고 진동은 낮아지며 진리는 침묵에 머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어떤 것이 압도적으로 변했을 때 이해하며 약간의 아쉬움으로 물러나고 예전에는 소통에 고집하던 자리에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스스로를 존중하며 고립되지 않고 수행합니다. 개인의 에너지가 순수할 때 경계는 미소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수준에서 진동하는 사람은 말 없이도 존재만으로도 한계를 표현합니다. 높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의 10번째 특징은 고통을 상징적인 서비스로 트랜스폼 하는 것으로 고통을 미화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이뤄내는 것은 아픈 경험의 형태를 부여하고 그 고통이 조용한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번 이상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지원, 방향, 신앙을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 그 어두운 밤을 지나 소중한 무언가를 얻는 감각도 알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시적인 존재, 더욱 깊은 시선, 영혼을 감동시키는 말들이죠. 윤근, 누구도 빛의 이미지를 꿈꾸며 깨우치지 않는다. 오히려 어둠을 인식함으로써 깨우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불편함과 마주하고 혼란 속에서 숨쉬며 상처를 받아들이며 그 교훈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고통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고 길을 제시합니다. 이 트랜스폼은 극적이지 않게 이루어지며 종종 간단한 제스처, 깊은 경청, 예상치 못한 친절,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관대함으로 시작됩니다. 이전의 아픔이었던 것이 이제는 안내가 되고 단지 트라우마로 보였던 것이 나침반으로 변모합니다. 그들은 본보기를 보이려 하지 않고 경험을 나누며 회복력에 대해 논의하지 않지만 공명하는 진정한 존재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그 주변 공기가 가벼워지는 것 같고 여전히 아픈 것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한번 부러진 사람은 상대방이 완전히 온전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적인 제스처는 미세할 수 있으며 부드러운 손길, 환영하는 대화, 지지하는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영감을 주는 작품에서, 치유하는 우정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삶의 선택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대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의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의도는 모든 것을 재조직합니다. 이전에 비어 보이던 것이 이제 비옥함으로 변화하고 손실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통합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동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고통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이해하며 그렇게 하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깨어짐의 순간에 그들은 안정된 시기에는 결코 발견하지 못할 자신들의 일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존재로 바꾸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진동하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공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높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다음의 특징은 그들이 미세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직관으로 환경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채기 위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장소에 들어서거나 한 번의 시선, 한순간의 정지, 공기 중의 향기를 통해서도 그들이 들려주지 않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지각은 합리적인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 직관을 통해 직접적인 논리적 사고를 거치지 않고 완전하게 도달하는 더 섬세한 듣기에서 비롯됩니다. 몸은 먼저 반응하고 피부는 감지하며 호흡은 변합니다. 표현이 가벼움을 유지하려고 할 때조차도 밀도가 느껴집니다. 윤근 직관을 사고 감정, 감각과 함께 의식의 4가지 기본 기능 중 하나로 인식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직관은 구체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성, 의미, 숨겨진 진리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사람들을 특징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보다 먼저 지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발견하고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이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분위기가 무거운 장소와 모든 것이 안도감을 호흡하는 장소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민감성은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일관된 삶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이러한 인식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느끼고 자신들이 과장하고 있거나 편집증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본능을 부정하며 실수를 한 후 그 본능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은 결코 그들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능은 예기치 않은 불편함,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피로감 또는 특정 한계를 넘지 말라는 충동으로 나타나는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마음은 논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 순간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직관은 그들을 전지전능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들을 주에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식 있는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변화입니다. 그들은 연결을 강요하지 않으며 언제 열고 언제 닫고 언제 침묵을 지킬지 언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할지를 압니다. 이는 책에서 배우는 지혜가 아니라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주의를 기울이며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사람이 불편해도 듣기로 결정할 때만 살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때로 소음 없이 내면에서 속삭임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을 열었던 사람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면 됩니다. 고차원적인 진동을 가진 사람들의 독특한 태도는 그들이 가장 간단한 제스처조차도 영혼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동을 주기 위해 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시선, 조용한 인사,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칭찬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치 그 안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동은 문맥 사이에서 그들의 목소리 톤에서 그들이 경청하는 방식, 응답하기 전에 말에 시간을 주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은 완전히 존재하며 이는 모든 미세한 표정에 반영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를 느낍니다. 이런 종류의 존재는 강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일관성을 통해 발전합니다. 감정, 생각, 말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윤근 사람이 가면을 벗고 채널이 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의사소통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투명성의 행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 제공을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결하고 포용하며 다른 사람의 내면에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소통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압박을 주지 않는 침묵으로 혹은 적절한 시점의 웃음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시선을 돌릴 때 고정된 시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스며드는 에너지 일관성을 전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작은 제스처로 애정을 불어넣습니다. 천천히 주의를 기울이고 마치 시간이 있는 것처럼 듣습니다. 비록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말이죠. 그들은 상호작용에 서두르지 않으며 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신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해한 사람들로, 따라서 어디에 있든지 그 공간은 변하고 대화는 깊어지며 시간은 느려집니다. 그들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지만 그들의 단순한 존재는 결국 사람들을 깨우치게 만듭니다. 미세한 제스처로 영혼과 함께 사는 것이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의도와 움직이는 진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제스처에 통합될 때 그것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침범하지 않고 흡수하지도 않으면서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떠남 이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으로 표현된 것은 듣는 이에게 계속해서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높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특성은 영혼의 시간에 대한 그들의 신뢰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도 않고 시기가 맞기 전에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인내해야 할 때 그들은 완전한 신뢰로 불안이 아닌 태도로 이를 소화합니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니라 언제 행동할지, 언제 물러날지가 필요한지를 아는 의식적인 항복입니다. 자아는 결과를 갈망하지만 영혼은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변화를 결코 서두르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이는 고요하게, 층층이 진실 속에서 쌓여갑니다. 높은 진동은 목표가 아니라 진정성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은 정복할 것이 아니라 지탱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내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는 평화 상태에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며 세상이 비뚤어진 모습을 기대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과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계속 선택하는 문제이며 자신을 숨기고 싶은 유혹이 더 강할 때조차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도 이런 습관의 일부를 이미 드러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그렇게 부르지 않더라도 혹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도 우연히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발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이 길을 인식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화했음을 감지하고 당신의 존재가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하며 당신의 침묵이 새로운 밀도를 갖게 되었음을 느낍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그리고 깨어나는 것은 항상 즐거운 경험이 아닐 수 있으며 때로는 고독한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13가지 습관은 규칙이 아니며 영적 단계의 통과가 아닙니다. 대신 이미 자신 안으로의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로 속에서의 실천적 삶의 단서와 흔적입니다. 그들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삶의 경험,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 사이의 일관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조급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할 경우 그들은 완전히 믿고 걱정하지 않으며 기다립니다. 이는 수동성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양보하며 적절한 순간에 행동하고 필요할 때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고는 결과를 갈망하지만 영혼은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대해 신뢰를 배운 이들은 진정한 변화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 층층이 쌓이고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진동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진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를 필요로 합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는 것과 연속적인 평화 상태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세상에서 다른 모습을 기대할 때조차 자신에게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을 반복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숨고 싶을 때에도 말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이미 이러한 습관 중 일부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부르지 않더라도,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진실은 누구나 우연히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이 과정을 인식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화했으며 당신의 존재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오늘 당신의 침묵이 다른 밀도를 갖고 있음을 느낍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꾸고 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깨어나는 것은 보이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다. 그것은 종종 외로운 도전이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13가지 습관은 법칙도 아니고 영적 조의 단계도 아니며 살아있는 실천, 이미 자신 안으로의 여행을 시작한 이들이 남긴 단서와 표시입니다. 그리고 모든 답을 알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은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선택하는 것 사이의 일관성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항상 높은 진동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어긋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빛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존재는 완벽함과 관련이 없고 수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은 당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입니다. 비디오를 끝내기 전에 깊게 숨을 쉬고 당신과 함께 남아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은 한 문장일 수도 있고 하나의 습관, 불편함의 감각일 수도 있으며 안도감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가가 올바른 지점을 건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나와 함께 진동합니다. 이 문장은 우리의 진동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쓰는 사람은 인식하고 그것을 읽는 사람은 감지하며 끝까지 따라온 사람은 말하는 바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감명을 주었거나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었거나 더 큰 명확성을 제공했다면 아래의 감사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확실히 이것은 간단한 행동이지만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행위는 이 채널이 주의와 의식, 깊이를 가지고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진동을 지지할 때 그것은 퍼져나가고 함께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